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의 창의성에 대한 고민.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화선 작가의 지금 시작하는 생각 인문학. 여기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서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은 아이 창의력 키우려면 무슨 학원 보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 그렇죠. 아니면 특별한 교재 같은 거 없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죠. 네네. 근데 이 자료는요,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주입식 교육이야말로 창의성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요, 핵심은 아이가 세상의 많은 것들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관계 맺음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건데요. 이 관계 맺음을 통한 창의성 육성,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기존 방식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하는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가요,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시작해요. 창의성은 절대로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식의 교육으로 기를 수 없다. 딱 이렇게요. 이 문장만 봐도 많은 부모님들이나 교육 관계자분들은 좀 뭐랄까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강한 메시지죠. 네, 비싼 돈 들여서 보내는 뭐 특별활동, 영재교육 이런 게 사실 창의성이랑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심지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그 타고난 창의성을 억누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어조가 상당히 강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파격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육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걸 아이 머릿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주는 거. 네, 채워주는 거죠. 네, 바로 그 행위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근데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채워주기식 교육은 아이를 좀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막 탐구하고 질문하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그 과정을 건너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렇죠. 오히려 이 자료는 진정한 교육이라는 건 아이 안에 이미 있는 거, 그 호기심, 탐구정신, 이걸 발견하고 일깨워주는 것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정답을 딱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나갈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역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관점인 거죠. 용기를 주는 역할. 네, 어쩌면 우리가 가르친다는 그 행위 자체를 좀 재정의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일깨우는 것. 이거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러면 그 일깨우는 구체적인 방법? 이걸로 이 자료가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관계 맺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토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특히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단순히 뭘 아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세상의 다양한 대상들이랑 이렇게 교감하고 연결되는 그 경험 자체가 창의성의 원천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든 걸 보면 뭐 아이가 흙 만지고 식물 키우면서 자연이랑 관계 맺고 생명의 신비 느끼고 또 책 속 주인공 따라가면서 다른 시대, 다른 사람 감정이랑 관계 맺고 네, 간접 경험이죠. 맞아요. 또 미술 작품 보거나 음악 들으면서 예술이랑 관계 맺고 자기 내면 표현하는 법 배우고 친구들이랑 놀거나 어른들이랑 대화하면서 사람들이랑 관계 맺고 공감 배우고 소통 배우고 이런 모든 관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밑거름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단순히 많은 것을 그냥 접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이가 그 대상들이랑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 이게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상호작용. 네, 단편적인 정보 습득이 아니고요. 그 대상과 감정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연결되는 그 과정. 그걸 통해서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세상과 이렇게 다각적으로 연결되는 경험 자체가 아이한테 다양한 관점을 주고요.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나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유연한 사고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유연한 사고. 네, 그러니까 관계의 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관계의 깊이 그리고 다양성, 이게 창의성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깊이와 다양성.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곤충 도감을 달달 메우는 거랑요. 직접 숲에 가서 곤충을 관찰하고 쟤는 왜 저렇게 생겼지? 뭘 먹고 살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건
아이한테 전혀 다른 종류의 배움과 영감을 준다는 거죠. 확실히 다르겠네요. 그 경험 자체가.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너무 아끼는 마음에 오히려 이런 다양한 관계 맺음의 기회를 좀 차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이건 유용해, 저건 너한테 필요 없어, 아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요. 아이를 보호하려는 좋은 뜻인데. 그렇죠. 선한 의도죠. 네. 근데 자료는 이런 과보호가 아이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아직 강하게 경고를 해요. 심지어 아이는 실패나 좌절, 때로는 좀 혼란스러움 같은 거, 이런 부정적으로 보이는 감정들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거든요. 이건 부모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건 뭐 어떤 부모님이나 다 어렵죠. 당연히. 하지만 이 자료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즉 실패와 좌절을 겪고 그걸 극복하는 경험, 이걸 통해서만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 우리가 흔히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회복 탄력성. 네, 그런 내면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창의성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기존 틀을 깨고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안전하고 딱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는 이런 능력이 발달하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약간의 혼란,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 낯선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이의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극이 되는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거랑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도전과 실패를 허용하는 거,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까? 이건 뭐 정답이 딱 있다기보다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절해야 하는 과제일 겁니다. 아, 정말 어려운 숙제네요. 그 균형점을 찾는다는 게. 그리고 아까 관계 맺음이 단순히 피상적인 접촉이 아니라 깊이 있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이 깊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네,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아이가 무언가에 푹 빠져들고 그걸 뭐랄까 찬찬히 관찰하고 궁금해하고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서두르지 않는 충분한 시간이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 스케줄, 숙제, 뭐 각종 과제에 쫓겨서 숨 돌릴 틈도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너무 바쁘죠, 아이들이. 네, 자료는 이런 빡빡한 일상이 아이가 어떤 대상과도 진정한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역설적으로 제안하는 게 있어요. 아이에게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습 콘텐츠를 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이 스케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덜어내고 아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덜어내라. 여유로운 시간. 네. 어쩌면 어른들 눈에는 좀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 텅 빈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아이가 자기 내면과 만나고 주변 세계와 깊이 교감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이렇게 숙성시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아, 숙성시키는 시간. 네, 마치 좋은 와인이 숙성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당장의 성과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가 자기 속도대로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인내심,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텅 빈 시간의 중요성. 이라 이것도 기존의 그 효율성 중심 사고방식과는 상당히 좀 다른 접근이네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또 하나, 창의성에 대한 정의 자체도 저는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보통 창의성 하면 뭔가 되게 기발하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딱 만들어내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결과물 중심이죠, 보통은.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창의성이란 정답을 잘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질문하는 능력이요? 네. 남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왜? 하고 묻고 기존 방식의 의문을 품고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줄 아는 시선, 그리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다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태도, 이게 진짜 창의성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하고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건 딱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풀이식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때로는 좀 엉뚱해 보이는 시도를 하거나 실수를 해도 괜찮은 환경, 이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 네. 아이가 계속 왜요 하고 질문할 때 그거 귀찮아 하거나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억누르기보다는 같이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 또 아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할 때 성급하게 야 이렇게 정답이나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질문하는 동반자. 이게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함께 질문하는 동반자라.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양성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여기서 많은 것들이라는 건요. 단순히 양적인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질적인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다양성. 네, 즉 아이가 어떤 특정 분야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요. 과학, 예술, 역사, 문학, 자연, 기술, 체육, 가능한 한 폭넓은 영역을 경험하고 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료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창의성을 발휘했던 인물들 예를 들면서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죠.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이면서 동시에 과학자, 해부학자, 발명가였던 것처럼 혹은 스티브 잡스가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도 인문학이나 디자인, 서체 이런 데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요. 전혀 다른 분야들이 서로 만나고 융합하는 그 교차점, 거기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차점에서의 혁신. 네. 따라서 아이의 흥미나 재능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섣불리 넌 이 길로 가 이렇게 한 가지 길로만 아이를 이끌기보다는요. 다양한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 아이 스스로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자기만의 연결점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뭐랄까 편식하지 않는 지적 식단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비유 좋네요. 편식하지 않는 지적 식단. 이렇게 다양한 관계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자료에서는 살아있는 배움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배우는 거랑은 다른 종류의 배움이란 뜻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살아있는 배움이라는 건요. 지식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온몸으로 체득되고 내면화되는 그런 경험 중심의 배움을 의미합니다. 온몸으로 체득되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책에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다 이 사실을 배우는 거랑요. 직접 주방에서 물을 끓여보면서 김이 막 나고 거품 생기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뜨거움을 느끼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죠. 그렇죠. 완전 다르죠. 네. 여행 중에 길을 잃고 막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험. 이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리 지식보다 훨씬 생생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또 친구랑 막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갈등 해결 능력이나 공감 능력. 이건 어떤 강의보다도 강력한 사회성 교육이 될 수 있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이처럼 살아있는 배움은 아이가 세상과 직접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면서 겪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 얻는 지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는 걸 넘어서요. 아이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서 문제 해결 능력, 적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의 자양분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과서나 강의가 아니라 세상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라는 메시지인 거죠. 더 많은 기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요. 창의적인 아이로 키운다는 건 단순히 똑똑하거나 재주 많은 아이로 만드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런 의미와 깊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해진 답이나 남들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용감하게 도전하는 아이. 이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아이가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부터가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에서 좀 벗어나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를 부모의 기대나 사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아이 그 자체의 고유한 빛깔,
가능성, 이걸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네, 아이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 네.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고 때로는 그 선택이 실패로 이어지거나 남들보다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게 창의성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용기.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마무리합니다. 바로 종교적인 관점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에 담긴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차원에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그 진정한 창의성의 뿌리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유하고 귀한 존재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 즉 은사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은사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창의성이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꽃피우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 놓거나 세상 기준에 맞춰서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 안에 숨겨진 그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고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발견하고 지지하는 역할. 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양육할 때 아이는 비로소 진정으로 창의적이면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화선 작가의 책에 제시된 특정한 관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화선 작가의 글을 통해서 아이의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어쩌면 조금은 낯설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관점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죠? 아이에게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세상의 다양한 것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주고 네, 관계 맺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할 충분한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허락하는 것. 그렇죠. 시간과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무한한 가능성, 고유한 빛깔을 부모가 먼저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아이가 외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자연, 책, 예술,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런데 어쩌면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면서도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관계요? 네, 바로 아이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네, 아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오늘 이야기 나눈 그 창의성의 발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는 것도 당신에게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